장동혁 대표였는데요. 계엄 1년, 당내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25명의 우리 도지구 출신의 권영진 의원 등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추경호 영장 기각으로 내란몰이에 막 내려 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대표는 사과를 거부하고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도지구 출신의 권영진 의원 등 25명도 사과를 했습니다.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재선의 권영진, 박정아, 박정원도 있군요. 최영두,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25명의 의원들이 당대표가 안 하면 우리라도 사과를 하겠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계엄을 못 막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 국민들께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이 사과를 받을 분들은 국민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들 때 사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들께서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대표님, 지금 보면 당대표와 원내대표, 전 대표, 그다음에 뭐 소장파 한 30여 명 의원들이 사과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거부했다가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 다 화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누가? 장동혁 대표가요. 장동혁 대표. 예, 장동혁 대표는 더군다나 이게 자기 부정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요. 본인은 근데 그날 12월 3일 자정을 넘어서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지를 위한 찬성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게 자기는 또 이걸 반대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자기 부정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저러다 보니까 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가 정말 국민의 또 시체말로 정말 화나게 만들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저런 방식이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냐. 저는 국민의힘이 뭐 스스로 지금 위헌정당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그 정치 공세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위헌정당의 길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봐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지금 행태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제라도 지금 사과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이게 국민의힘에 아마 발목을 잡는 정치적 사건이 될 겁니다. 안효한 의원님. 사실 비상계엄은 뭐 역사학자들 말하는 친위 쿠데타가 맞습니다. 저런 걸 이제 궁중 쿠데타라고 그러죠. 당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의 과도한 행정부에 대한 간섭, 절제 없는 권력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위 쿠데타는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과에 전 굳이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저도 많은 열성 지지자들이 보낸 카톡을 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그런
그 취지랄까요? 그런 열정에 따라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게 맞습니다. 특히 보수 열성 지지자들에게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은 그 바로 친이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다음에 보수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대한민국에 상처를 남긴 것도 그 비상계엄, 정말 어설프고 황당한 비상계엄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치를 극소수의 양극단에 끌려다니면 정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뭐 개딸이니 무슨 부대니 하면서 양극단이 끌어가는 대로 지금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극단에 끌려가는 정치, 또 양극단의 눈치를 보는 정치는 한국 정치가 황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온 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 굳이 사과의 인색할 필요는 없고요. 당대표가 저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게 되고 뭐 25명의 뭐 초재선 의원 그룹에서 사과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한 40여 명이 또 따로 성명서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이제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열성 지지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들을 벗어나서 가운데로 걸어가는 정치가 맞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저 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왜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사실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는 자신을 위한 정치지 국민의힘이랄지 보수를 위한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감히 이걸 끊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하면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아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구치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제 비상계엄이 1주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 반성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계속적으로 반국가 세력 폐악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럴 수 있죠. 민주당 입법 폭거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비상계엄으로 이걸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검의 어떤 수사 과정을 쭉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반국가 폐악질, 의회 폭거, 22번의 탄핵. 아 그래,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된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신의 부인을 위한 비상계엄 아니었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이용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됐다. 근데 이게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했고 보수의 괴멸을 이끌어왔고 또 내란이랄지 비상계엄에 조금만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기소되고 구속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성찰이 없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가야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반성이 아니고 석고대죄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해요? 아무리 이재명 정권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나가서 투쟁을 해봐요. 누가 거기에 동의하고 박수 보내겠습니까? 자신들부터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춘 부의장님.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의 말을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지방선거 포기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고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 유지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전 그런 내용도 들어졌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년 전에 본인과 왜 1년이 지난 지금의 본인은 어떻게 180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이 뭐 계파를 바꾼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친한계에서 이제 친윤계로 옮겨 탄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메시지까지 1년 전에 자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렇게 쉽게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일부를 제외하고 합리적 보수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겠구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아예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뭐 입법 폭거, 뭐 줄탄핵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줄탄핵이 있기 전부터 계엄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 비상계엄까지 이어졌다는 증거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그럼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여전히 민주당은 더 압도적인 다수당을 갖고 있고 이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독재적 운영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니까 협치를 안 하고 우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저는 이것도 국민들께서 어디까지 공감해 주실 건가라는 생각을 반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명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그래도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냈으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 25명의 초재선 의원들과는 초재선 아니죠. 3선, 4선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분들과는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협치를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년이 지난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 다수당 민주당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자세, 우리가 좀 더 발전했다는 자세를 보여드리려면은 앞으로는 다수의 힘을 너무 강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반성한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협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뭐 장면이나 아니면 메시지, 행태들을 좀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